데리고 교육 다 데리는 겁니다. 능력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내 시험 결과를 놓고 시험이 제대로 된 시험 같으면 내가 틀렸으면 내가 이게 왜 틀렸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쟤와 비교해서 얼마의 점수를 더 따고 못 따는가에 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점수 자체에. 이런 교육, 이런 성적 중심의 이러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한은 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4차 산업혁명 참여인재가 요구하는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X형 인재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현재 X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Y형 인재로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맞다. 그러니까 Y형 인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다.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외워다니는 게 아니라 그 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도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의 이게 뇌에서 얼마나 저장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손에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면 모든 것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뭘 외워야 다니냐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일할 때 외우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하고 기술개발합니까? 여러분들이 기술개발하고 비즈니스 할 때 전부 자료를 찾아가 하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 여보세요? 보지 말고 일하나 합니까? 그걸 외워다닐 이유가 없는데 99%를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하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하는데 그 Y형 인재는 요 인성, 진취성, 창의성, 전문성이 융합된 인재, 연기한 인재를 말한다. 이게 우선 하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Y형 인재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Y형 인재가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현재 모든 사람은 Y형 인재가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왜? 학습, 교육, 훈련을 통해서 Y형 인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것이 바로 교육혁명,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Y형 인재는 교육, 학습, 자기 연마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거는 부모로부터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은 DNA가 아니에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트레이닝해서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인성하면은 얼마나 이게 잘못되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죠? 우리가 가치의 재발견,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X형 인재이다, Y형 인재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인드셋을 점검해요. 가치의 원칙이다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원칙이죠. 그리고 무한 개발 가능한 잠재적인 역량의 다양성입니다. 자, 우리가 인성, 창의성, 진취성, 전문성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는데 인성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사람이 우리는 머릿속에 인간 내면이가 돼야 되지. 뭐 이렇게. 그럼 또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무나게 지금 자꾸 연습하고 이러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는 조선시대 얘기를 자꾸 하느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인성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인성은 모든 경쟁력의 기본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우리가 전통적인 유교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는 SQ 여러분들이 IQ보다 중요한 게 SQ. 왜? IQ는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SQ는 이거는 학습 자기 연마를 통해서 길러지는 거죠. 근데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IQ 못지않게 SQ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SQ로 가는 겁니다. IQ는 자기가 무슨 아주 과학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이게 머리가 타고난 머리가 좋아도 SQ가 발달되어 있으면은 그 지도자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SQ의 중요성에 인성이라는 것은 SQ를 이루는 것이고 SQ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리더십, 자기 조직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 이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조직화, 자기 조직화. 자기 조직화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 아이디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순식간에 자기가 딱 모아가지고 그렇게 딱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이게 구글의 그 채용 기준에서 성별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조직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일주일에 근무 시간의 20%를 자기 조직화에 쓸 수 있도록 아예 제도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게 필요한 기술자라든지 누구누구 모아가지고 그걸 계속 개발시켜봐라. 그래서 그것이 구체성이 딱 들어가면 그들도 회사가 전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것을 상품으로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이 기본이 이게 SQ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의 핵심입니다. 이걸 기르려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들이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남만 사랑해야 되는 게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자식을 키우거나 선생이 학생을 기를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남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남이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첫째는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존중감이 자존감이 없으면 절대로 남도 사랑할 수가 없고 자기 남으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한 거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이거를 잘 금방지다 할까? 이런 거하고 자존감하고는 구분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뭐요? 자신을 존중하다가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출발이고 그로 인해서 교만해질 위험성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바꾸고 이런 게 자신을 이기는 거죠. 나의 잘못된 습관. 담배 피우는 거 이거 안 되는 거네. 내가 이것을 꺼내야 돼. 자신을 이기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세상을 품어야 돼. 그래서 풀헤드법 워마튼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야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해야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람을 품어야 세상을 품을 수 있고 그와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야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재로 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티튜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 풀헤드버드 워마트를 강조하는 게 이것을 우리는 체험적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인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적 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서 개발해서 인성을 제대로 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을 가지고 우리는 창의성을 기르는데 여러분들이 창의적 인재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창의적 인재? 창의적 인재. 이야기는 우리는 무지하게 많이 됐습니다. 창의적 인재가. 근데 방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창의적 인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창의적 인재? 라디오? 자, 모든 창의성 출발은 어디서 오는가요? 아까 우리 호리씨 우리가 얘기했는데 문제를 잡는 훈련을 우리나라 교육하고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민족이 한민족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교육 방법은 전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가 학교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래서 시험 잘 쳤어? 정답 맞췄어? 잘 풀었어?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를 가야 되는 때는 항상 엄마는 애에게 오늘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할 생각이야? 그래서 오늘 가서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관심을 끌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풀렸어? 모든 초점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초점 답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잡을 때의 창의성이 출발이에요. 아 이거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 할 때 그게 창의성의 출발이에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창의성은 발현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문제를 답을 가르쳐줄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면 답을 자꾸 가르쳐요. 심지어 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답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학원 가면 뭐 이상한 노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답이야 답이라고 막 가르치잖아. 이게 진짜 참 기가 찬 교육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푸는 문제를 푸는 답을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지식을 이 세상에 창의적인 것은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있어요. 총장님은 창조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총장님은 왜 자꾸 창조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느님이 아마 창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역하고 인간의 창조는 다른 창조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성은 세상에 없는 것, 새로운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자식 창조적인 인재 못 만든다.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이 잘못된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없는 걸 알아라 하는데 선생님 자기도 모르면서 학생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무식한 이야기죠. 인간은 절대로 세상에 없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와 있는 것을 결합해서 새롭게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창조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다. 그래서 내가 유와 유를 결합해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가 아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인간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보십시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에 사과는 땅으로 떨어질 때 하늘로 날아갔습니까? 옆으로 날아가면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뉴턴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했는데 그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모든 생명체는 진화하고 있었지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생명은 진화하기 시작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거고 만유인력이나 중력의 법칙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달나라를 향해서 로켓을 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있는 것과 있는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있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의성을 기를 때 철저하게 주의시켜야 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냐 유와 유를 결합해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어린 학생도 자기가 끊임없이 있는 것과 있는 것을 배워서 새로운 있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적 창의성, 문화예술적 창의성, 경제적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이미 있는 아이팟과 폰과 인터넷을 결합시키는 거지. 스티브 잡스가. 그 전에 아이팟이 뭐야? 인포메이션 저장소고 그게 녹음기라든지 워크맨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손에 나오는 워크맨을 보고 이걸 만들 생각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보를 담아두는 것에서 정보를 흐르는 것을 같이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게 뭐예요? 있는 거와 있는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있는 것을 만들고 유와 유를 결합해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모든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테이킹을 할 능력이 없으면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취성이 생명력이다. 이 진취성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고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의성도 기를 수가 없고 진취적인 인간도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유용한 경험적 자산이고 인식 실패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취성은 어떻게 기를까? 항상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체득시키는 체험적 학습을 해요. 진취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 강의로서는 절대로 진취성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적 학습을 통해서. 내가 우리 경남대 학생들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 살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젊은 청년이 조국의 분단된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5가의 휴전선을 하는 종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있거든요. 국제수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을 1, 200명씩 해가지고 한 번은 통일 전망대에서 영남대학까지 걸렸어요. 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내가 하루에 10km 걷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름에 더운데 비가 오거나 소나기가 내리쳐도 계속 하루에 3, 40km 계속 걸어가지고 열흘 이상을 계속 걷는다. 해보니까 되더라. 나는 우리 집에서 누가 내 방에 자는데 누가 무마부지를 끌고 잠이 있겠나.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강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땀내 나는 옷을 입은 동료들과 이렇게 하루에 누워서 자보니까 잘 수 있겠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보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실상. 전문성이 경쟁의 우위를 결정. 결국은 전문성의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계공학과를 나왔다, 전자공학과를 나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반드시 뭐예요? 살아있는 지식, 워킹 나리지하고 살아있는 지식은 뭐예요? 이론적 지식과 그리고 실용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결합될 때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교육 방법을 미국식으로 확실하게 바꿔요. 그 미국은 철저하게 이 세계를 결합시키는 교육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 교육을 이런 건데 산학협력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걸 막 형식적으로 하니까 선생님이 자기 제자가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지금 현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는 그 학생 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회사에 짐 정리하고 이런 거 시켜버려. 그리고 그 학생이 회사에 가가지고 그냥 미래 직업에 대한 실망감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교수, 대학원생, 조교, 그리고 학부학생, 훈련시키는 학생 이게 딱 그러면은 어느 회사에 보내면 그 회사의 현재 문제가 뭐냐? 프로그램 솔빙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교수가 문제를 체크해서 조교한테 가면 조교가 학부학생들에게 이게 문제다. 그러면 네가 가서 어떤 그 회사에서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경험적 지식을 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전공하고 아무 관계없는 무슨 박스나 나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학점적으로 이상이니까 이건 부실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로 인재를 주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죠. 왜 인재를 강조하느냐? 창조적 진화, 창조적 변화가 기업의 운명을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누가 창조적 진화와 창조적 변화를 일으킵니까? 앞으로 기업은 말이죠. 창조적 진화를 일으키는 대박입니다. 창조적 진화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전화기로만 사용하는 것을 오늘날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을 창조적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대박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델을 바꾸든지 계속해서 창조적 변화라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기업은 그냥 단순히 옛날처럼 값싸게, 기능 좋게, 품질 좋게 이렇게만 만들면 기업이 살 수 있냐? 하루아침에 그 기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 자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대체시켜버리면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면
기존의 자기 시장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바로 노키아 아닙니까? 노키아는 무려 14년간 휴대폰 시장의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는 세계 최강의 폰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으로 노키아를 일으켰던 회장이 물러나고 그 뒤에 사람이 회장을 맡았고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돌아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이렇게 할 때에 이 친구가 뭐냐면요. 야, 저 아주 진짜 멍청한 놈이야. 저거는 컴퓨터 앞에서나 할 것을 저 복잡하게 다 집어넣느냐. 그래서 자기는 품질 개선을 하고 생산비를 확 낮추는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13억의 중국 대륙을 잡겠다. 갔거든. 2년 만에 그 엄청난 노키아가 벗어났어요. 왜? 2년 만에 세계의 휴대폰 시장이 이게 피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시장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중국 네가 팔아먹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창조적 진화가 일어나면 회사가 그냥 순식간에 문을 접을 수 있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따라서 창조적 진화와 창조적 변화는 기업이 운영을 좌우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Y형 인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Y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거는 제가 MIT 있을 때 개발했는 기계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마인드셋이 여기에 아까 여러분들이 학습 참조했는 그래서 모든 기업의 가치는 여기에 들어요. 이것을 여기에 둘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다 만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기업의 생산 시스템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야기입니다. 휴먼웨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휴먼웨어라는 것이 통하게해서 인간이 손에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뭘 휴먼웨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MIT 있을 때 이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 MIT의 토마스 코칸 교수라고 이 사람이 고용학의 문제 세계 제1인자. 그래서 이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내가 이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그 교수한테 보였더니 이 교수가 내가 여기서 휴먼웨어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휴먼웨어라는 게 그게 유펜에 있는 맥타피하고 일본의 그 시마다 하루가 개발했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마다 하루는 일본 당시의 수상의 경제주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내가 개발했는 이론이 아니고 남이 개발했는 것을 내가 모르었다면 이거는 내가 못 봤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안 돼요. 학문의 세계에서.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것은 그 사람 걸 유명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토요타 자동차를 연구하면서 기계 인간의 혼을 불어넣는 이런 의미로 사용했는 게 휴먼웨어 개념이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뭐냐? 인적 자원을 창조적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면을 휴먼웨어 한다. 휴먼 리소스를 크리에이티브 리소스로 전환시키면서 휴먼웨어 한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요. 그래서 토마스 코칸이라고 이렇게 당신이 한국의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랬느냐? 불교의 영향.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이는 워싱턴 세계대회에서 이걸 발표하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 세계대회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인 데에서 이걸 소개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휴먼웨어만 잘 구축하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다 제대로 구축한다. 우리나라는 자동화 기계만 잘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종업원은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들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하드웨어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코봇이라는 게 있죠. 코봇.
독일은 여기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이게 인공지능형 로봇인데 인간과 협력하는 로봇을 만들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코봇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인공형 로봇으로 해가 공장을 자동화시키면 엄청난 일자리도 무너지고 굉장히 문제가 나요. 그래서 독일이 계속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일자리 붕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나왔는 것이 워커 4.0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오면서 로봇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나오는 것이 코봇이에요. 따라서 이 코봇은 이런 겁니다. 사람과 인공형 지능이 이를 함께 풀어나가는 식으로 만들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딱 접근하면은 이 로봇이 사람이 접근하는 걸 인지를 해요. 그래서 요 파트는 사람이 하는 영역이니까 하고 자기는 요 파트를 한다 하는 것을 로봇이 인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드웨어 시스템이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 앞에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재혁명입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창의적 지식으로 하는 혁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재혁명을 해야 되고, 인재혁명은 대한민국 교육혁명이 없으면 인재혁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이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를 것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65%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 직업은 전부 Y형 인재가 담당합니다. X형 인재는 그 직업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X형 인재가 하던 모든 것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인공형 지능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극도로 양극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지금 창조계급과 노동자 계급과 서비스 계급으로 재편된다 하는 것이 노동경제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의 직업을 택하게 하려면 결국은 생명은 창의적 지식의 생산 능력을 확보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생산해서 활용하는 방법인데, 활용은 이와 같이 Y형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PBR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이 앞으로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를 마음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